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년 뒤를 대비하려면 이 오염수들이 어디로 흘러가서 언제 한반도 주변의 해역에 닿는지를 예측하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예측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왔을까요? 김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오염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닷물이 어떻게 도는지 예측하는 기술인데 우리는 자체적인 해수순환 예측 모델을 아직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방류는 23년에 시작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저희가 내년 후반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다 준비가 돼가지고. 두 번째는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서 어떻게 확산하는지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7년 이 모델을 자체 개발한 뒤 내년 말까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실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도화 작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독자적인 예측 시스템은 아직은 미완성 단계인 셈입니다. 이러한 그 시스템을 좀 고도화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가들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주장과 요구를 국제사회에서 관철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응할 독자적인 예측 시스템과 과학적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보신 대로 우리나라 자체 예측 기술은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일 텐데요.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본 대로 예측 시스템이 이게 연구 주체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해수 순환 모델 이거 갖고 있는 나라가 또 많지 않다면서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모델을 처음으로 구축해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네. 해수 순환 모델은 영도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장기적인 관측과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과 유럽 정도에서만 전 세계 바다에 대한 해수 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일본 원전 오염수 확산 예측에 대한 연구 자료는 쏟아지고 있지만 그 예측치가 제각각이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드리면 그 독일 베른이라는 학자가 2012년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원전 오염수 유출 이후 270일이 지나면 한반도 해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양연구학자 리피나가 2013년 발표한 자료는 한국 해역으로는 유입되지 않고 북서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미국 자료를 받아서 예측한 모델도 이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도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일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수산물인데 연근의 수산물 이거 괜찮을지 바닷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바닷물과 수산물의 방사능 기능을 검사를 하는 기관은 6곳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국내산 수산물과 바닷물을 조사하고요. 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수산물과 일본 하루차 해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검사는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성 조사는 2005년부터 29개 정점에서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는 총 32개로 조사 지점을 늘렸고 특히 해수 유입 입구인 제주도 남부 해역 4곳과 동해 2곳은 각각 월 2회, 월 1회씩 조사 입기를 늘렸습니다. 네. 그 검사 기준도 강화했는데요. 사고가 난 2011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2019년에는 방사능 감시 강화 계획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생물 CO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수입식품뿐 아니라 우리나라 식품 방사성 기준도 일본 기준만큼 강화했습니다. 식품 중 방사성 물질을 0.5에서 0.9 베크렐까지 검출할 수 있게 1,800초 검사하던 것을 극미량인 0.2에서 0.3 베크렐까지 검출할 수 있게 검사 시간을 10,000초로 늘렸습니다. 네, 기준이 확실히 강화된 것 같은데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공식화한 만큼 모니터링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국회에서도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자료도 내고 있습니다. 예. 우선 과제로 꼽히는 게 국내 유통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와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 해 1000건 정도의 CO를 검사하고 있는데요. 검사 건수도 더 늘리고 분기마다 하는 해수 검사 주기도 더 자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원전 오염수 관련 연구도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모니터링도 더욱더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